자, 이 시간에는 참자가 이끄는 소인격제 클리닉 2 보호자들과의 작업을 위한 고급 IFS 기법 안내서, 네, 여기는 제2장 표적 부분을 바꾸는 시점에 대해서 같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부분을 바꾸는 시점. 작업 대상의 보호자, 즉 표적 부분을 선택하였다고 하자. 그 부분을 알아가는 도중에 참자가 이끄는 소인격제 클리닉에서 설명하는 P1에서 P5 단계, 그리고 도중에 또 다른 부분이 출현할 수 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새로운 부분의 정서나 신체 감각을 느껴보고 한두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나서 원래의 표적 부분과 계속 할 수 있도록 비껴서 달라고 요청하든지 혹은 바꾸어 새로운 부분을 표적 부분으로 삼든지 의식적인 선택을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래서 표적 부분을 알아갔는데 어떤 염려하는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 염려하는 부분을 잠깐 비껴서 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알아보니까 얘가 좀 더 심각해. 그럼 염려하는 부분을 표적 부분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럴 수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표적 부분을 바꾸는 이유. 표적 부분을 바꾸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염려하는 부분이나 보호자가 비껴서지 않는다. 당신이 표적 부분과 작업하고 있는 중이며 그 부분을 향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체크한다고 가정하자. 만약 당신이 그 부분을 향해 비판하거나 화나는 느낌이 들거나 그 부분을 제거해버리고 싶다면 당신은 참자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표적본에서 궁일한 마음이 아닌 비판이나 화나는 감정이 있다 그러면 현재 참자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염려한 부분이 섞여 있는 거죠. 당신은 비판하거나 화나는 느낌을 갖는 염려하는 부분과 섞여 있는 것이다. 참자가 이끄는 소인격적 클리닉 제6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염려하는 부분을 인정하고는 비껴서 달라고 요청하라. 만약 비껴서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묻고 안심시켜 주도록 하라. 묻고 안심시켜 주더라. 그래도 여전히 비껴서려고 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염려하는 부분을 표적 부분으로 바꾸라. 자, 여기 각주를 보니까 자기 비판 보호자, 자기 비판을 자신감으로 바꾸기 혹은 참자가 이끄는 소인격제 클리닉 제3권 제1장을 보라. 제3권도 있네요. 자, 보면은 예를 들어 마리아가 연애하는 도중에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녀가 그 부분을 향하여 어떤 느낌이 드는지 체크할 때 그녀는 자신이 연애하는 동안 지금까지 야기했던 문제로 인해 그 거리두기 부분을 미워하는 내면 비판자와 섞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는 이 비판자를 인정하고 잠깐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리두기 부분과 작업할 수 있도록 비켜서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그녀가 비판자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 부분을 안심시키더라도 비판자가 여전히 비켜서지 않을 수 있다. 비판자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그 부분을 안심시키더라도 비판자가 여전히 비켜서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마리아가 이 비판자를 표적 부분으로 만들어 그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추방자와 작업하려는데 한 보호자가 뛰어들어 길을 막는 경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추방자를 작업하는데 또 어떤 염려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만약 그 부분이 당신으로 하여금 추방자와 작업하도록 허락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지를 물어보라. 그리고 그 부분이 두려워하는 일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켜라. 그러한 두려운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보호자가 안심하지 못하고 추방자와의 작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보호자를 표적 부분으로 바꿔야 한다. 적어도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그 잠깐 내가 누구 어떤 표적 부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잠깐 옆으로 비켜 설 수 있겠냐. 싫다. 어떤 부분에서 비켜 서느냐 그러면서 감정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표적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표적 부분을 바꿀 때는 원래의 표적 부분을 계속 추적해야 한다. 염려하는 부분, 다른 보호자와 같이 작업할 경우 빗개설 용어를 보이거나 그 부분과 작업을 완전히 끝날 때는 원래의 표적 부분으로 되돌아와 작업을 계속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염려하는 부분과 작업하다 보는데 어, 다른 데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이 방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표적 부분으로 하되 그러한 약간 그
그 원래 표적 부분이 다음에 와서 내가 그 부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분을 기록해 놓고 나중에 이거 끝나면 와서 하겠다고 그 원래 표적 부분한테도 동의를 구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새로운 부분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적본을 바꾸는 것 중에 염려하는 부분이 보호자가 비켜서지 않아. 나는 비켜서지 않겠어. 했을 경우는 표적본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새로운 부분이 등장할 경우 당신이 표적 부분과 작업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등장한다고 하자. 예를 들면 갑자기 슬퍼지거나 수치감이 느껴지면서 이것은 그동안 초점 맞추었던 부분에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잠깐 이 새로운 부분을 느끼고 그가 염려하는 바를 들어본다. 잠깐 이 새로운 부분을 느끼고 그가 염려하는 부분 바를 들어본다. 이 부분이 바로 지금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이 정말로 변화를 원하는 감정과 행동 뒤에는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원래의 것보다 새로운 부분과 작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원래 부분에게 나중에 되돌아와 작업하겠다고 이야기해 주라. 그리고 반드시 그리하겠다고 약속하라. 좀 예컨대 존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부분과 작업하고 있다.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쓰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 정말 화가 나 있는 부분이 등장한다. 존은 아내에 대한 분노가 오랫동안 그들 사이에 있었던 큰 문제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표적 부분을 바꾸어 그 화난 부분과 작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한다. 당신이 표적 부분에 대해 작업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나 신념이 매우 생생하고 실제 같은 새로운 부분이 등장하거나 고통으로 가득한 추방자가 등장한다고 하자. 이 새로운 부분이 보통은 접근하기 그리 쉽지 않다. 그 부분과 작업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부분은 보통 고통이 쉽게 접근이 이루어질 수 없는 추방자이거나 모호한 보호자일 수 있다. 이 부분과 감정이 너무나 선명하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 부분과 작업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비가 비판적인 부분과 작업하고 있는 중에 매우 두려운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부분을 체크하면서 그 부분이 신체적으로 공격받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추방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동안 그 추방자를 자각하고 있었으나 그 부분과 작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이 사라지곤 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지금은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개비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추방자와 작업하기 위해 표적 부분을 바꾼다. 그녀는 나중에 언제든지 되돌아와 비판적인 부분과 작업할 수 있다. 표적 부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새로운 부분이 방금 등장한다든지 염려하는 부분이나 보호자가 피켓 쓰지 않는다든지 예, 두 가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새로운 부분이 등장한다든지 세 번째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했을 경우 이런 때 빨리 가서 좀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부분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주장한다. 책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드네요. 부분 중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표적 부분과 다른 새로운 부분이 나타나서는 바로 지금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주장한다. 원래의 표적 부분에게 자리를 내주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한다. 아마도 이 부분은 당신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혹은 정말로 내일 활성화되어 상당한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은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이같이 간청하는 부분을 뿌리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원래 표적 부분에게 나중에 혹은 회기 후반에 되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해 주라. 그러니까 만약 이 부분을 바꾼다 그러면 원래 부분에게 내가 그 회기 후반에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고 표적 부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원하는 만큼 충분히 그 부분과 함께 있으라. 그런 다음 더 진행하여 새로운 부분을 변화시키든지 원래의 표적 부분으로 되돌아가든지 한다. 자, 표적본을 바꾸는 방법 우리가 이제 또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아니
자, 우리가 그 염려하는 부분이나 보호자가 비켜 서지 않는다. 중요한 새로운 부분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한다. 부분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주장한다. 자, 표적 부분이 다른 부분을 두려워하는 경우. 자, 당신이 어떤 보호자와 작업을 하는 중이다. 당신은 그 부분에게 보호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가 하고 묻는다. 그 부분은 당신이 파괴적이거나 역기능적인 행동을 할까봐 두려워한다고 대답한다. 이를테면 당신이 정말로 화를 내거나 중요한 과업을 지연시킬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먼저 부분 A가 가진 두려움이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라. 만약 부분 A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두려워하는 역기능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A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두려워하는 역기능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참자 상태에 있을 필요가 있다. 만약 부분 A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의 두려움은 비현실적이다. 만약 부분 A가 두려워하는 행동을 가능성이 없다면 그의 두려움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이것은 부분 A와 작업하여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부분 A가 두려워하는 바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부분이 당신에게 건전한 조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계속 작업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그 부분은 당신이 실제로 행할 가능성 있는 문제 소시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 화를 내거나 지연시키고 있는 혹은 보호자가 염려하는 부분에게로 당신을 주의를 돌린다. 그것은 부분 B라고 하자. 그 현실적인 염려가 사라지면 부분 B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부분 A에게 그 역할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단 부분 B와 작업하여 변화시켰다면 부분 A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그 부분이 여전히 보호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려놓을 수 있겠다고 하면 그 부분과의 작업은 끝난 것이다. 만약 부분 A가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IFS 프로세스를 진행하라. IFS 프로세스를 진행하라. 당신이 대처한 모든 A의 현실적인 염려 사항 외에 그 부분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고 그 부분과 작업을 하여 두려움을 변화시킨다. 자, 예를 들어 라일리는 남편 마크와 거리를 두도록 만드는 부분과 작업하고 있었다. 거리두기 부분이 그녀가 마크와 가까워지도록 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지 물어봤을 때 거리두기 부분이 그녀가 마크와 가까워지도록 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는지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은 그녀가 남편만을 비유 맞추며 돌보고 자신의 필요는 무시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녀가 참자 상태에서 이 두려움의 타당성을 점검해 보니 이 거리두기 부분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 마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자신의 필요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돌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자신의 돌보는 부분을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거리두기 부분과 계속 작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초점을 돌보는 부분으로 바꾸었다. 나엘리는 돌보는 부분을 알아가며 그 부분이 보호하고 있는 추방자를 치유하여 돌보는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거리두기 부분으로 되돌아왔다. 그녀는 거리두기 부분이 돌보는 부분이 어떻게 긴장을 늦췄는지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거리두기 부분은 이제 그녀가 마크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편해졌다. 또 다른 염려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돌보는 부분이 가진 두려움을 돌보고 나서 라일리는 거리두기 부분과 계속 작업을 진행하여 두려움을 해소했다. 자, 표적 부분을 바꾸는 또 표적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당신이 어떤 보호자와 작업하면서 그 부분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어떤 것을 성취하고자 애쓰는지 물어본다고 하자. 그 부분은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질문을 계속하자 다른 부분이 자신에게 지시하였기에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때로는 한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명령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 행동 뒤에 가려져 있는
긍정적인 의도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 근원, 명령을 내리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 긍정적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부분은 그 행동을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며 그 부분은 그 행동을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며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표적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은 바꾸고 그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의 행동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표적 부분을 바꿔야 될 그러한 그 부분에서는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부분이나 보호자가 비켜서지 않는 경우, 중요한 세로 부분이 등장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했다든지, 접근하고 싶었는데도 잘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접근하는 거죠. 부분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주장한다. 또 표적 부분이 다른 부분을 두려워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또 표적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경우에 표적 부분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원래의 표적 부분과 지속해야 할 이유. 우리가 이제 표적 부분을 하다가 이 표적 부분을 다른 걸로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바꿔야 될 이유가 뭐냐? 바꿔야 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표적 부분을 하다가 다시 그 새로운 표적 부분을 바꿔가지고 다른 부분을 탐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원래의 표적 부분을 계속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을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원래의 표적 부분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 첫째, 당신이 표적 부분과의 작업을 끝내고 싶어 한다. 때때로는 치료 초기에 많은 부분을 알아가며 그들의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단 한 부분과 작업을 시작하면 보통 그 부분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IFS 절차를 끝내는 것이 가장 좋다. 일단 한 부분과 작업을 시작하면 보통 그 부분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IFS 절차를 끝내는 것이 좋다. IFS 절차를 끝낸다는 것은 IF 절차를 끝까지 밟는다는 말로 이해되는데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딜러는 우울한 부분과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에게는 자신의 우울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른 부분이 등장하면 그는 자신의 우울한 부분과의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비켜서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 부분이 보호하고 있는 추방자에 접근하여 우울한 부분을 변화시켜 자신의 우울감이 가벼워질수록 우울한 부분과 IF 프로세스를 계속하고 싶어한다. 이것은 그에게 특히 중요하다. 과거로부터 우울한 부분과 작업을 해왔지만 아직 끝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는 결과를 얻고 싶어한다. 예. 당신이 표적 부분과 작업을 끝내고 싶어한다. 음. 원래 표적 부분과 계속해야 될 부분 이유는 계속했을 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신은 어떤 부분과 아직 끝내지 못하였다. 만약 당신이 아직 IS 작업 초기 단계에 있고 어떤 부분들과도 작업도 끝내지 못하였다면 당신의 내면 시스템은 어떤 것이 가능한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추방자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보호자가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당신의 부분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호자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기 전에는 당신이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다. 그 결과 부분들이 변화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신이 IFS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추방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애쓰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말고 적어도 한 번에 짐 내려놓기는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에 짐 내려놓기를 끝내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원래 표적 부분을 작업할 때는 다른 부분을 갔더라도 한 번에 짐 내려놓기는 짐 내려놓기로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심대한 변화가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부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들은 더욱 당신과 협력할 것이다. 자, 표적 부분이 당신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부분들은 처음부터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자신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
아마도 당신이 평생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IFS를 배우고 있으므로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주의를 기울여 줄 수 있다. 표적 부분이 다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때문에 다른 표적 부분으로 바꾸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예. 이것은 원래의 표적 부분이 품고 있던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그 부분으로 하여금 당신이 그 부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부분과 관계를 지속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부분은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치료사 노트. 표적 부분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 치료사인 당신이 결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내담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가능하다면 나는 내담자에게 맡기는 것을 선호한다. 왜냐하면 내담자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알고 있고 직관적으로 종종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적 부분을 바꾸어야 혹은 원래의 표적 부분을 지속해야 할 어떤 충분한 이유를 치료사는 자각하고 있으나 내담자가 그렇지 못하다면 치료사가 설명해 준다. 예를 들어 많은 부분들과 작업을 해왔고 어느 하나와도 치유를 끝내지 못했다면 집 내려놓기 하지 못했다면 치료사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내담자에게 설명해 준다. 그리고 나서 내담자로 하여금 전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이유에 해당하면 예컨대 염려하는 부분이 비껴서지 않거나 표적 부분이 먼저 작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부분을 가리키고 있을 때는 새로운 표적 부분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결정하라고 하지 않는다. 내담자에게 표적 부분을 바꾸라고 지시한다. 다시 한번요. 여기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이유에 해당되면 표적 부분을 바꿔야 될 어떤 이유에 해당이 된다면 예컨대 염려하는 부분이 비껴서지 않거나 표적 부분이 먼저 작업해야 할 필요가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새로운 표적 부분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내담자에게 결정을 하고 하지 않는다. 내담자에게 표적 부분을 앞에서 표적 부분을 바꿔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표적 부분을 바꾸십시오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바꾸지 이제 막 그 비껴서지 않는다든지 중요한 어떤 부분이 떠올랐다든지 등등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내담자가 결정하지 않고 치료사가 그것을 바꾸도록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해야 돼 바꾸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자, 패턴 시스템의 내면 프로세스 차원, 패턴 시스템의 내면 프로세스 차원. 표적 부분을 어떻게 바꾸는가? 여기에는 건강한 방법뿐만 아니라 문제성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자는 패턴 시스템의 내면 프로세스 차원을 만들었다. 이 패턴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록 C를 보라. 내면 프로세스 차원은 최근에 패턴 시스템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자, 문제성 있는 방법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은 패턴 시스템에서 역기능적인 작동법을 뜻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보인다. 역기능적인 작동법을 뜻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본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새로운 부분이 등장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분산성 패턴이 하나의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부분이 튀어나올 때마다 다른 부분과 작업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주의를 돌린다. 이것이 바람직한지 하지 않는지를 고려해 보지도 않는 채 어떤 것이 나타나면 당연히 그게 나타난 것처럼 고려하지 않고 나타나는 거죠. IFS로 시작한 다음 단순한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할 때는 IFS로 시작한 다음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 할 때는 때로 이 방법이 적절할 수도 있다. 다양한 부분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싶어 하는데 그치고 그 부분들에 치유하는 것에는 아직 신경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부분이 등장할 때마다 주의 대상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너무 자주 이러면 결국 작업이 분산되어 당신은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새로운 부분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방향으로 끌려가고 어느 한 부분과도 큰 진전을 이룰 수 없게 된다. 당신은 정신세계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이지 IFS 프로세스에 진보를 가져오지 못해 진정한 치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없게 된다. 그 대극점에 있는 것이 고착성 패턴인데
표적 부분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른 부분들이 등장하더라도 무시하는 경우다. 마치 눈 가리개를 하고 달리는 말과 같다. 표적 부분과의 작업 중에 다른 부분이 감지되면 그 부분을 인정하거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는 채 즉시 비켜서 달라고 요청한다. 이 고착성 패턴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그날 중요하게 작업해야 할 부분을 간과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저절로 등장하는 부분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데 왜곡일 경우, 왜골일 경우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왜골수일 경우 말하네요. 두 번째, 표적 부분과 중요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 저절로 등장할 수 있다. 그 부분이 표적 부분과 양극화되어 수 있고 표적 부분과 연대를 이룰 수 있다.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없으며 원래 표적 부분과의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는 게 좋다. 등장하지만 무시당하는 부분들은 원망이 쌓이게 되어 원래 표적 부분과의 작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그림은 이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턴 시스템의 내면 프로세스 차원이다. 왼쪽과 오른쪽에 고착성, 분산성 패턴을 볼 수 있다. 고착성, 분산성. 고창성 패턴의 건강한 버전이 초점 맞추기 역량으로서 의식적으로 표적 부분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작업 실마리를 계속 쫓아간다. 만약 분산성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초점 맞추기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분산성 패턴의 건강한 버전은 그 순간에 떠오르는 느낌과 감각, 생각을 자각하는 마음 챙김 역량이다. 만약 고착성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음 챙김 역량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 똑같네요. 초점 맞추기 역량과 마음 챙김 역량은 서로 통합시킬 수 있기에 음양의 심볼로 그려진다. 그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면 프로세스에서 하나는 초점, 하나는 마음 챙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왼쪽 큰 원에서 태극마크 안쪽에 위쪽은 초점, 오른쪽은 마음 챙기는데 왼쪽은 거창성이고 오른쪽은 분산성이네요. 오른쪽은 분산성. 분산성은 꼭두각시 조종자가 여기에 있네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또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꼭두각시 조종자 패턴. 꼭두각시 조종자 패턴. 자, 꼭두각시 조종자 패턴은 잠깐만요. 꼭두각시 조종자 패턴은 주의하지 않으면 IF 작업을 벗어나게 만든다. 특정한 표적 부분, 이를테면 걱정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 애를 쓴다고 하자. 그때 슬퍼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그 부분이 어떤 것에 대해 슬퍼하는지 체크하는 동안 내면 비판자 부분이 IFS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당신은 내면 비판자에게 비켜달라고 요청한다. 내면 비판자가 동의하지만 그때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이 등장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애를 쓴다. 당신은 그 부분에게 비켜서 달라고 부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약간 여유를 주어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모호하게 만드는 부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는 부분이 이번 회기는 제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 당신이 낙담하는 부분에게 비켜서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한다. 낙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지 물었는데 슬퍼하는 부분이 다시 전면에 등장한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새로운 부분이 계속 등장한다. 궤도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그 중에 한 부분에게 비켜서 달라고 할 때마다 또 다른 부분이 등장하며 장악한다. 그 부분을 다루는 동안 또 다른 부분이 등장한다. 끊임없이 부분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도저히 작업을 진전시킬 수 없다. 당신은 부분들의 융단 폭격을 받고 맞는 것이다. 어떤 것은 새로운 것이고 또 어떤 것은 회기 초반에 등장했던 것일 수도 있다. 부분들의 융단 폭격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심리적인 외상을 입은 추방자에게 접근하려고 했을 때 흔히 많은 보호자들이 당신의 접근을 차단하며 어떤 것들은 상당히 격렬하게 정한다. 이것은 꼭두각시 조종자 패턴이 아니고 단지 일단의 무서워하는 보호자일 뿐이다. 꼭두각시 조종자 패턴에서는 무대 뒤에 부분들의 융단 폭격을 지휘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다. 마치 일련의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듯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무대 뒤에 꼭두각시 조종자 부분이 있어 다른 모든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당신이 작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일련의 부분들이 끊임없이 자각 상태 가운데 등장하여 주력을 분산시키며 착수한 작업을 진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상황에서 당신이 심리적 외상을 입은 추방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단의 보호자들, 한 번에 하나씩 그들과 작업하며 당신이 추방자와의 작업을 잘 해낼 수 있다고 안심시킨다. 그들 하나하나로부터 허락을 받고 나서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 꼭두각시 조정자 패턴이 있다면 이 같은 방법은 효과가 없다. 당신은 부분들을 안심시키려고 계속 같은 일을 반복시킬 것이다. 무대 뒤에 숨어있는 꼭두각시 조종자를 찾아내어 직접적으로 그 부분과 작업해야 된다. 그 부분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의력 분산을 주의하도록 만드는 데 알아본다. 그 부분과 관계를 잘 맺고 그가 가진 두려움에 대해 안심시킨다.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이 부분들을 당신에게 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는다. 당신은 꼭두각시 조종자 부분이 자신의 임무를 내놓기 전에 그 부분이 보호하고 있는 추방자를 찾아 치유한다. 자, 표적 부분 바꾸기에 관련해 가지고 연습 문제가 있네요. 표적 부분을 바꾸는 경향에 대해 생각해 보라. 당신은 너무 쉽게 바꾸도록 만드는 분산적 패턴을 어느 정도 갖고 오고 있는가? 여기서 보니까 이제 분산성은 자꾸 표적본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뒤에 꼭두각시 조종자가 어떤 추방자를 알아가지 않도록 자꾸 한다는 거죠. 자꾸 바꾸는 건데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고착성으로 그 하나에만 너무 이렇게 있는 경우는 고착성이네요. 너무 근데 어떻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은 전혀 바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고착성 패턴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당신은 전혀 바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고착성 패턴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새로운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자각하는 마음챙김 역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어떤 부분이 등장하면 뭐가 등장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어떻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이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실마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초점 맞추기 역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당신은 의식적으로 바꾸려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실마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초점 맞추기 역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음. 어떻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당신은 주의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일련의 부분이 등장하도록 만드는 꼭두각시 조종자 패턴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장에서는 새로운 초적 부분으로 바꾸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논의하였다. 염려하는 부분이나 보호자가 픽에 서지 않는다. 중요한 새로운 부분이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등장한다. 부분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적 부분이 다른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다. 표적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이 장에서 또한 원래의 표적 부분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신이 표적 부분과 작업을 끝내고 싶어 한다. 당신이 어떤 부분과도 아직 끝내지 못하였다. 표적 부분이 당신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나는 또한 표적 부분을 바꾸는 전형적인 문제성 있는 패턴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적 부분을 바꾸는 전형적인 문제성 있는 패턴. 고착성 패턴은 원래 표적 부분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착성 패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니다. 요 부분만 꼭 해야 되는 거. 이 고착성 패턴. 이것은 주로 어떤 너무 한 부분만 초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면 프로세스 차원에서. 자, 고착성은 그다음에 이제 분상성 패턴은 너무 쉽게 그리고 자주 바꾸는 경향을 말한다. 꼭두각시 조종자 패턴에서는 한 부분이 많은 부분들로 하여금 등장케 하여 작업을 계속 방해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요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 보니까 이 내면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 고착성 패턴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여기 고착성과 그러니까 마음 챙기가 초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의 그림 27페이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 구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턴 시스템의 내면 프로세스다. 패턴 시스템의 내면 프로세스. 왼쪽과 오른쪽에 고착성, 분산성 패턴을 볼 수 있다. 고착성과 분산성. 이건 하나만 하나의 부분만 너무 고착되어 있는 거고 위에는 자꾸 다른 부분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데 아닙니다. 고착성 패턴의 건강한 버전이 초점 맞추기 역량으로서 의식적으로 표적 부분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작업 실마리를 계속 쫓아간다.
거창성과 분산성이 건전한 것이 초점 맞추기하고 마음 챙김이네요. 그래서 이 초점 맞추기 역량. 그래서 이제 건전하니 너무 하나에만 계속해서 다른 건 무시하고 하나만 계속 하는 것도 고착성인데, 초점 맞추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 다른 부분으로 갔다가 계속 그 부분으로 돌아온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건전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성은 자꾸 이렇게 어디로 이렇게 다른 걸로 가려고 하면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옆으로 계속 알아차리고 계시고, 그 건강한 버전이 초점 맞추기와 마음 챙김이라고 이렇게 내면 프로세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건강한 버전이 초점 맞추기 역량으로서 의식적으로 표적 부분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작업 실마리를 계속 쫓아간다. 만약 분산성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초점 맞추기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초점 분산성 분산 만약 다시 한번 만약 분산성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 초점 맞추기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네요. 분산성은 하나의 초점 맞추기 역량을 개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네요. 분산성은 초점 맞추기 가야 돼요. 거창성은 마음 챙김을 통해서 하고, 만약 거창성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마음 챙김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초점 맞추기의 역량과 마음 챙김 역량은 서로 통합시킬 수 있기에 음양의 심볼로 그려졌다. 그래서 초점 맞추기는 막 너무 흩어지려고 할 때 어떤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주의를 주는 게 필요하고, 또 너무 하나에 어떤 고착해서 있을 경우에는 다양한 마음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 초점 맞추기와 마음 챙김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자 2장 이렇게 표적 부분을 바꾸는 시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